제일 먼저 63번 문제를 보시면요. 원핵세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이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핵세포와 그리고 진핵세포 차이를 잘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죠.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라고 보면 진핵생물이 원핵생물에 비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세균이 진핵생물인 것은 아니죠. 세균은 원핵생물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핵생물에 속하는 것,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세균이 원핵생물에 속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조류는 진핵생물에 속합니다만 조류 중 남조류의 경우에는 원핵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TSI 사면배지에서 균을 배양했더니 배지에 균열이 발생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면배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지를 붙이는 것을 사면배지라고 하죠. TSI라고 하는 것은요, 트리플 슈거 아이론이라고 해서 당 3가지 분해능과 그리고 황화수소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 3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락토스, 수크로스, 글루코스 분해의 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황화수소, H2S죠. 이거 생성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스 생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은 배지색은 적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어떤 결과로 알 수 있는가 하고 보시면요. 이것이 위아래 색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색을 띠고 있다면 배지색이 기본적으로 적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당도 분해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닥 쪽이 일부가 노란색을 띈다 라고 하면 당이 전부 다 분해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당, 대표적으로 글루코스가 많이 되는데요. 글루코스가 분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노란색을 띠고 있다고 하면 당 3가지가 전부 다 분해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버블, 공기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공기층이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배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층이 생기게 되면 가스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배지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화수소가 생성이 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로 가서 문제는 TSI 사면배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스가 발생이 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TSI 배지가 어떤 것이다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6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람 양성균인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세균한테 나타나는 문제죠. 그람 염색에 따라서 그람 양성균 그리고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세포벽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죠.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층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탈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했을 때 탈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자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층이 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이 되죠. 그래서 대비염색에 의해서 적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문제선 그람 양성균으로 물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람 양성균인 것은 1번 밑에 나와 있는 3개 있죠. 3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람 음성균입니다. 다음으로 68번 문제를 보시면요. 세균이 20분마다 분열을 해서 2시간 후에 몇 개가 되는가 라고 하는 세균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공식은 이렇게 B는 A 곱하기 2의 인승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A가 최초 세균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 같은 경우가 세대 기간이고요. B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세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 기간과 세대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먼저 세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생물이 성장을 해서 다시 분열을 하겠죠.
그렇게 분열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는 세대 시간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여기 20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세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분인 세균이 분열을 계속 하는데 2시간 후에는 몇 개로 되는가? 즉 몇 번이나 분열을 했는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기간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시간이 얼마인데 얘가 세대 시간이 얼마더라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2시간이고 20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12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대 기간은 6이라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6승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6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73번입니다. gram 양성 세균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포 성분을 물었죠. 제가 앞서서는 gram 양성과 gram 음성을 두꺼운 펩티도글리칸 층이냐 아니면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이냐에 따라서 염색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gram 음성 같은 경우는요. 따지면 3개의 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다당 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지단백 층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다당 층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gram 양성세균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코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요. gram 양성균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gram 음성균에는 테이코익 애시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포리피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인지질층이잖아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gram 양성이나 gram 음성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gram 양성 세균에 존재하지 않는 것, 지다당층 또는 지단백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기에서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지다당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74번입니다. 포도당을 젖산 발효를 하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 젖산 발효랑 이상 젖산 발효가 있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최종 산물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젖산 발효를 호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상 젖산 발효를 헤테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부산물 생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젖산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류를 발효해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다 총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젖산을 생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젖산을 생성을 하는데 젖산만 생성을 하느냐 아니면 부산물을 생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 호모형과 이상, 헤테로형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로 가서 보시면요. 정상 젖산 발효 시에는 젖산만 생성이 된다 라고 해서 보기에서는 전부 다 맞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상 젖산 발효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죠. 그러면 이상 젖산 발효에서는 젖산 외에 부산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산물이 뭐냐라고 하면요. 에탄올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탄산가스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서 이상젖산 발효 시에는 젖산이나 에탄올이나 탄산가스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는 것 3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균 사이에 경막, 격벽이 형성되는 곰팡이를 묻고 있습니다. 경막, 격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균류를 구분을 하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조상균류냐 아니면 순정균류냐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조상균류의 경우에는 경막 또는 격벽 같은 말입니다. 경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막이 있는 것이 순정균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균류로서 대표적으로 접합균류 그리고 그 외에 난균류 아니면 호상균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순정균류로서 대표적인 것이 잔황균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것이 대부분 잔황균류로 들어갔죠. 그래서 잔황균류로 구분을 하고요. 물론 이외에도 담자균류나 아니면 불완전균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로 가서 격막 또는 격벽이 형성되는 곰팡이는요. 아스퍼길러스 속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외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페니실륨 속이나 아니면 모나스쿠스 속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 보이죠.
1번에 리조푸스 속, 그리고 2번에 무코르 속, 그리고 아버시디아 속,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접합균류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62번으로 2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제조 공정에서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요, 이런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가 문제가 되는 산업은 세균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보기 중으로 가서요, 박테리오파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 세균 이용 안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것이 뭐냐 하면 맥주가 됩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효모를 이용을 해서 산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관련이 없구나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으로 가볼까요? 원핵세포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핵막과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진핵세포 생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막과 미토콘드리아가 원핵세포에는 없죠. 그리고 틀린 것은 3번이죠. 인이 있는 것은 진핵세포에 관한 설명이고요. 원핵세포는 인이 없습니다. 다음 69번 가볼까요? 배지 중에 영양원이 소비되고 배지 자체 pH가 변화되고 대산물이 축적이 되어서 생육이 억제되는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잠깐 그림을 그려보았지만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로 가게 되고요. 생육이 억제된다고 하는 것은 생균수와 사균수가 거의 같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정상기가 되겠죠. 다음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포도당 1kg를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했다는 것이고요. 발효시켰는데 이런 에틸알코올의 이론적인 생성량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글루코스 한 분자를 가지고요. 발효시키게 되면 두 분자의 에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을 생각을 해보면요. 글루코스,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 되고요.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루코스를 180을 가지고 발효를 시켰더니 에탄올이 두 분자니까요. 2 곱하기 46만큼 생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인 생성량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포도당을 1kg를 넣었습니다. g으로 변환을 하면요. 1000g이 되겠네요. 그러면 1000g의 글루코스를 넣었을 때 우리가 에탄올이 얼마나 나오는가?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이 5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조류에서 미역 다시마에 속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녹조류의 대표적인 것이 클로렐라죠. 그리고 홍조류로 대표적인 것이요. 김이 있습니다. 김이나 우뭇가사리가 홍조류에 속하게 되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요. 갈조류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74번 한번 보실까요? 과즙 청증제 제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묻고요. 과즙 청증제로 이용하는 것이 팩티네이즈죠. 그리고 팩티네이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짝지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스퍼길러스 니거입니다. 2번에 있는 아스퍼길러스 플라보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플라톡신이죠. 그리고 3번에 있는 것은요. 황변미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으로 있는 것은 페니실린 생산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63번 볼까요? 가근과 포복지를 가지고 번식하는 곰팡이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근과 포복지를 가지고 번식하는 곰팡이라고 했을 때 속을 세 가지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무코르 속, 리조푸스 속, 그리고 아버시디아 속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가근과 포복지를 가지고 번식하는 곰팡이는요. 리조푸스 속이 되겠습니다. 무코르 속은 제가 그림으로 많이 그려드렸는데 가근도 없고 포복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가근도 있고 포복지도 있죠. 그리고 가근의 기부에서 이렇게 포자낭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시디아 속 같은 경우는요. 역시 가근도 있고 포복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근과 가근 사이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각은과 각은 사이 중간에서 포자낭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차이 한번 알고 계시면 리조포 수속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6번 문제를 보시면요. 미생물 생육기간 중에 물리 화학적으로 감수성이 높고 세대 시간이나 세포 크기가 일정한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가 되죠. 유도기라고 하는 단계를 보시면 세포수 증가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시기죠. 그리고 대수기를 보시면요. 세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감수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포 크기가 일정한 시기가 이 대수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기에 가면요. 미생물이 더 이상 증가는 하질 않죠. 최대 세포수를 가지는 시기이고요. 대사산물은 축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균수 증가는 멈추는 시기. 그래서 생균수와 사균수 수가 같아지는 시기가 정상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균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 그래서 생균수가 감소하는 시기가 사멸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세포 크기가 일정한 시기, 감수성이 높은 시기, 이것은 대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2번 볼까요?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 아니고요. 곰팡이 아니고요. 세균한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균 세포벽 차이에 의해서 그람 염색성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람 음성균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고 하면 에스케리치아속이 되겠죠. 그래서 72번에 2번은 틀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74번 문제 볼까요? 효모 형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효모 모양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는데요. 그것이 종류와 배지, pH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다 동일하고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효모라 할지라도요.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효모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종류에 관계없이 다 동일한 건 아니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5번 볼까요? 생육곡선에서 정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생육곡선 계속해서 문제 나왔을 때 정리를 해 두시면요. 정지기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 찾아보시면 3번인데요. 균이 왕성하게 증식하고 생리적 활성이 가장 높은 시기 이때는 대수기가 되겠죠. 대수기는 여기요. 이렇게 빡 올라가는 시기 이때가 대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77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미생물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 있는 이 세균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집락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는 15에서 300개의 집락수를 계산으로 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전부 다 계산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요. 분자에는 그 집락수를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무엇을 넣느냐 하면요. 첫 번째 희석배수에서 집락수가 몇 개인가? 우리는 첫 번째 희석배수에서 집락수가 2개를 넣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희석배수는 보시면 1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니까요. 한번 낮아졌죠? 그래서 0.1만큼 낮아졌는 것이고요. 집락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희석배수가 얼마인가? 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는 100을 희석한 것이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만약에 1000을 희석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 10에 마이너스 3을 여러분들이 계산에 이용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24,409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식품공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에서 반올림을 해서 유효 숫자를 2단계로 끊어서 그 이하는 전부 다 0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반올림을 하면 24,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를 2단계로 끊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답을 보시면요. 이렇게 24,00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